소비자들이 싱크볼 고를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뭔가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른 영상도 찾아봤어요. 싱크볼 깊이에 대한 얘기를 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깊이 무시할 수 없어요. 옛날 거보다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님, 우리가 주방 인테리어 할 때 싱크볼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요즘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디자인부터가 압도적이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싱크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음식 세척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가 불편해요? 물도 튀고 그리고 소음도 심해요. 타타타타 튀는 소리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심한 집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하고 있을 때 말 걸면 짜증나요. 말하는 게 안 들려서.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이런 싱크볼들은 일단 두께도 두껍고 기스 방지도 가능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흡음재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음도 덜 나요.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이제는 싱크볼을 고르는 것도 주방 인테리어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되는 거죠. 싱크볼을 잘 골라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건 진짜 좀 압도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각볼이에요. 백조에서 콰이어트 80이라고 하는 사각볼인데 주변에도 골격이 없고 이런 여유분이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공간이 넓고, 이건 앞에 서봤을 때 옛날 싱크볼이랑 비교하면 진짜 느낌이 압도적으로 달라요. 옛날 싱크볼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DS850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저희 매장에도 이게 전시가 되어 있죠. 이거 신축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설거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서 설거지하는 거랑 사각볼에서 설거지하는 거랑 공간 쓰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좀 쓰고 싶다 하게 되고, 실제로 썼을 때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사각볼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지만 안에 일단 넓고 자재 자체가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주는 만족감이 되게 큰 거죠. 그런데 이 사각볼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이 된 걸까요? 싱크볼뿐만 아니라 주방 인테리어, 토탈 인테리어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이 좀 활성화가 됐어요. 사각볼 이런 게 좀 알게 된 것은 실제로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백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이미 핸드메이드로 사각볼을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술력을 확보해서 되게 품질 좋은 싱크볼을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서야 좀 알게 되고 좀 유행을 타고 있는 거죠. 약간 인위적으로 말을 지어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한 가지 좀 더 덧붙이면,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다가 비중을 좀 싣고 어떤 부분은 좀 비중을 안 실어도 되는지 이게 항상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싱크볼은 사각볼 쓰라고 해요. 진짜 만족감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크기가 되게 좀 안정적이고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엠보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스가 안 나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 두드렸을 때 스덴의 두께, 그 다음에 밑에 붙어있는 흡음재가 내주는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 물 튀는 것까지도 좀 줄여주니까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기존의 어떤 DS850 같은 싱크볼을 쓰다가 이런 깜포로테 같은 모델을 쓰면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싱크볼 고르는 팁이랑 옵션별 가격 뭐 이런 것들 다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백조 싱크 본사로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이런 싱크볼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소비자들이 싱크볼 고를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뭔가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른 영상도 찾아봤어요. 싱크볼 깊이에 대한 얘기를 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깊이 무시할 수 없어요. 옛날 거보다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싱크대 자체의 높이를 확보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850이에요. 예전에 기성으로 나오던 싱크대 높이가 딱 요 높이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허리를 수그려야 돼요. 우리 설거지량 많을 때는 10분, 15분, 20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단 말이죠. 일단 싱크볼을 보는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품질, 이런 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디자인까지 챙기면 좋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싱크대 자체의 높이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대부분 900까지도 올리는 추세라서 뭐 딱 말씀드리면 바로 캐치하실 거예요. 900이면 어떤 정도의 체감이냐면 수그리지 않죠. 안 수그리죠. 싱크대 자체의 높이를 그냥 확보를 해라. 그러면 이제 허리를 수그리지 않고 편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싱크볼 알아볼 때 우리가 보다 보면 자꾸 그 하나하나에 매몰돼서 찾게 돼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싱크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중점으로 생각의 흐름을 찾아가시는 게 좋죠. 자, 지금 보이는 사각볼 같은 거는 계속 쓰다 보면 사각에 이렇게 물때 낀다는 말이 많던데. 그럴 수 있죠. 요런 데 보시면 지금 이 코너에 약간의 곡선이 들어가는데, 이 5도의 각도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5도라는 거는 사실 그냥 나오는 수치는 아니고 백조 싱크가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각도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각도가 더 커요. 이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술력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에
이게 이제 물때가 끼는 건 진짜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사각볼이 거의 직각에 가까웠어요. 그때는 물때가 낄만 했었어요. 일단 수세미가 끝에까지 잘 안 닿았어요. 이제 설거지를 한번 하실 때 한번 싹 훔쳐주시면 물때가 낄 일이 일단 없어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물때 낀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솔직히 설거지할 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거다? 그건 말 못하겠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싱크볼 교체 영상들이 많이 뜨던데 네. 싱크볼 교체 그거 간단한 건가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오. 싱크볼 교체는 시공 시간으로만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내외 정도로 작업이 가능하고, 현장 작업할 때 조금 따낸다거나 뭐 치수에 대해서 조금 작업은 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주방 전체를 바꾸는 거에 비하면은 좀 간단한 작업인 편이죠. 그러면 셀프로도 할 수 있어요? 셀프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만 하면 셀프로 할 수 있다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 수도 교체, 뭐 앵글 밸브 교체, 뭐 볼 교체 이런 것처럼 물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셀프하지 말라고 추천해요. 그러면 싱크볼 수정 같은 건 바꿀 수 있죠? 수전 정도까지도 괜찮지만 사람들마다 기술적 역량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영상을 보고 배워서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거나 빈틈이 있을 때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물이 샜을 때의 피해가 생각보다 커요. 누수가 시작됐을 때 막 싱크 볼뿐만 아니라 몸통까지도 다 물을 먹게 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랫집까지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웬만하면 전문 업체에 맡겨라 라고 말씀드리죠. 싱크볼 교체할 때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싱크볼을 시공하는 방법에 인셋이 있고 언더 시공 방식이 있어요. 기존의 싱크볼들은 다 언더로 이미 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싱크볼이 상판 밑에 붙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싱크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언더로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꼭 사각볼로만 바꾸지 않아도 일반 볼에서 일반 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각볼로 바꿀 때에도 이렇게 언더에서 시공도 할 수 있고 있지만 대부분 인셋으로 시공하죠. 왜냐면 인셋이 작업이 수월하고 디자인적인 느낌이 또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인셋이에요. 스텐이 더 넓고 이 앞에가 더 넓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전을 여기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기존에 쓰던 싱크대들은 대부분 깊이가 600이에요. 딱 600 기준의 상판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600 기준에다가 사각볼을 설치할 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50 정도로 확보를 해요. 그래야지 수전을 여기다가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6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각볼 쓰고 싶어. 그래서 수전을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싱크볼을 올리는 방식은 요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싱크대 쌍판 썩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공하기 전에 타공을 이 사이즈에 맞게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요 틈새에다가 실리콘을 다 싸요. 시공하고 나서 저희가 물을 이만큼 받아요. 물 무게로 그냥 꽉 눌러주거든요. 그럼 이미 그때 삐져나올 실리콘은 다 삐져나와요. 그럼 이제 한번 싹 닦아주고 나서 시공이 마감이 됩니다. 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 싱크볼에는 뭐 엠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던데 그냥 마케팅 아닌가요? 이거 효과가 있어요?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좀 알면 좋아요. 싱크볼 모델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단계가 되어 있는지 제품군을 이해하시고 나서 엠보가 있는 거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은 그랜드 시리즈가 있어요. GD라는 모델인데 짠! 요게 이제 그랜드 시리즈 제품이에요. 그 어떤 옵션도 없고 그냥 딱 형태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사각볼이고, 엠보나 코팅이나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델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흡음재를 한 겹을 더 씌우는 것과 그 다음에 코팅이 하나 추가되는 것, 그게 이제 콰이어트 모델이죠. 흡음재가 한 겹이 더 붙어 있고, 흡음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싱크볼 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흡음재가 이제 두꺼운 게 붙어 있어요. 그럼 콰이어트는 이게 두 겹이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모델로 올라가면 여기에 엠보 처리가 되고 흡음재도 한 겹이 더 붙는 이제 깜포르테가 되는 거예요. 깜포르테는 보니 클리어링 코팅에 엠보 작업까지 되어 있는 싱크볼이고, 흡음재가 한 겹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겹의 흡음재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엠보도 특수 이중 처리된 엠보라 그래요. 그래서 기스 일단 안 나는 거고, 그다음 소음도 안 나고, 스덴의 두께도 훨씬 더 두껍죠. 그러면 엠보랑 코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팅은 이제 사전에 싱크볼을 제작을 할 때 기초에다가 들어가는 이제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팅 작업이 들어가면 어떤 향균, 그 다음에 물때, 얼룩 이런 것들이 방지가 돼요. 근데 그런 코팅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물때나 얼룩은 원래 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벽지에서는 그것마저도 허락을 하지 않고 코팅 작업을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기스 나는 것도 싫어 라고 한다면 엠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스덴이라는 제품이 기스는 날 수밖에 없어요. 엠보 처리를 함으로써 잔기스가 안 나니까 항상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설거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싱크볼이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잖아요. 가격
가격 좀 네. 가르쳐 주세요. 주방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내가 사각볼을 넣고 싶다 하면 화이어트나 GD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대에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고, 깜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에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업체마다 상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인테리어 현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세요. 일단 거북표 싱크 모란점의 가격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 볼 교체를 할 때 견적이 얼마나 나온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제품의 종류도 많고 그 집에 있는 싱크볼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70 정도, 그 정도를 잡으시면 웬만한 선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마다 변수가 좀 많아요. 싱크볼 교체를 하러 가면 사이즈가 안 나와서 타공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전을 자리가 또 안 나와서 타공도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업비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뻔한 얘기도 좀 섞어서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하지 않은 싱크볼 잘 고르는 팁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결국엔 영상이고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싱크볼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쇼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 백조 쇼룸 같은 경우에도 사각볼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뭐 이태리 독일제 싱크볼도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와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900이라는 높이도 어떤 높이인지 내가 한번 서보고 내가 가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쇼룸을 한번 방문 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다양한 기능이 막 들어있는 그런 싱크볼 있잖아요. 구매해도 되나요? 혹시 폭포 싱크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아요. 중국산 제품으로 요즘 많이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는데 그 제품이 누수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조립되는 과정들이 조금 조잡해요. 견고하게 체결되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공할 때 물이 안 새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 제품을 시공할 때는 이거 조금 불안한데 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수가 발생하게 하진 않지만 제품이 주는 어떤 견고함이나 내구성, 품질이 아무래도 국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이 볼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본사에다가 내가 클레임을 걸 수도 없고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제품 같은 것들도 고를 때도 조금 유통망이 확실하게 해서 AS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업체 이런 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S 여부예요. 업체가 좀 신뢰성이 있고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라면 AS도 책임지고 해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지난 손님이 오셔서 다시 뭐 이런 거 수정해주세요 하면 또 가서 다 해드리거든요. 백조 싱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생산해서 장인들이 다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제품이 있으면 고르는 게 좋겠죠. 궁금한 게 국내에서 싱크볼을 이렇게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백조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백조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추천할 만한 가성비 싱크볼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말해주세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콰이어트는 추천을 하지만 저라면 깜포르테 추천해요. 약 5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10년 15년 쓰기로 생각하면 이왕이면 좋은 거 쓰는 게 낫죠.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싱크대 견적 내는 방법 가르쳐 준다면서요? 싱크 볼 교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일단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요. 집에 있는 싱크볼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싱크대 장의 내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찍어주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바로바로 견적 문의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